전세 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직접 정부 측의 책임을 인정한 피해 사례가 있는데요. 피해자가 허그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처음 승소를 했는데 허그 측이 항소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엉뚱하게도 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사례자를 직접 모시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해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명으로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 시청자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된 일인지 정민호 씨께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2021년 6월 달에 이 집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요. 21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이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는 게 의무화가 돼서 저는 계속 집주인한테 요청을 했었고, 예. 2022년 12월 달에 이 허그의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에 가입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증서를 믿고 이제 연장 계약을 한 거고, 음, 근데 갑자기 허그에서 이 보증보험이 취소가 됐다면서 통보를 알려와서 그때부터 전세 사기라는 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허그 보험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이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음. 보증금이 아직 반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무척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어떤 상품에 가입이 돼 있던가요? 네, 정확한 상품명은 허그의 임대보증금 보증이라는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입니다. 네. 네. 이거를 가입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입하고 이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할 때 허그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고 음.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증금을 먼저 허그가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돌려받는 그런 제도라는 건데, 자, 그 허그에서 직접 문자를 보내서 이 집주인이 보험에 가입된 게 사실이다라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면서요. 네, 임대 보증금 보증이 발급되었다는 이제 카톡으로 안내 문자가 왔었고요. 예. 네, 실제로 제 보증금을 전액 보증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갑자기 허그에서 보험금을 대신 지급해 줄 수 없다라는 통보를 전해 왔습니다. 이때 메시지가 어떻게 왔습니까? 네, 이때도 그 알림톡으로 왔었는데 그 2022년 12월에 가입된 임대보증금 보증이 취소가 되었으니 예. 이렇게 알려왔고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허그가 알려줄 수 없고 임대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허그 측의 입장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그러니까 허위 서류를 낸 것을 집주인이 허위 서류를 내서 이 보험 계약이 무효다라는 입장인데, 당시에 집주인이 허위 서류를 낸 것을 알아내기가 일일이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자, 그리고 보증 약정에 보면 허위 임대차 계약서인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이번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법원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걸 지금 민호 씨 같은 피해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허그가 가입 사실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알림톡을 이용해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민호 씨가 이제 허그의 민사소송을 1년 전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판결이 나온 건데 법원이 민호 씨의 손을 들어줬더라고요. 자, 판결 내용도 전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5월 28일에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네. 판결 내용을 보면 이제 그 허그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보증보험의 성격이 띠고 있어서 네. 그 임차인인 제가 이 보증보험을 교부받고 새로 이제 묵시적 갱신으로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겨가지고 허그가 보증을 취소해서 저한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대항할 수 음.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허그가 항소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전세 피해를 당해서 이런 집주인과 공방을 벌이기에도 벅찬 상황일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민호 씨 같은 개인이 정부와 소송을 벌이게 된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항소장은 허그에서 제출을 했고, 제가 이제 항소심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어, 제가 지금 딱히 뭐 준비해야 할 거는 없고, 재판이 열려봐야 또 이제 진행되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허그 측의 항소 이유를 허그 측이 YTN에 알려왔는데요. 자, 항소를 하는 이유가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지 않은 액수인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까지 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항소를 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허위 서류를 검증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법원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항소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민호 씨 같은 분뿐 아니라 같은 집주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면서요. 네, 저희 이제 제 임대인은 총 9개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네. 199세대의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이거든요. 음, 그래서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199세대의 임차인들이 있고요. 지금 저같이 보증보험이 가입이 됐다가 취소가 된 세대들은 99세대로 아, 파악을 하고 있고, 예. 저랑 연락이 닿는 분들 취합을 해보니 한 15개 그룹으로 77세대가 음, 지금 허그랑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네, 파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지금 허그와 이렇게 민호 씨와 비슷하게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허그 측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게 있는지 들려주시죠. 네, 제가 이거 어제 허그 측 입장을 기사로 접했는데 네. 조금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1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아서 항소를 한 거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한 발 물러서서 허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음, 답변이거든요. 항소는 했지만 1심 판결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멘트가 저한테는 제 입장에서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음, 않았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들렸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허그에서는 허위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예, 예. 지금 저희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24년 1월부터 이 임대인이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한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는 법원 등기소에서 뗄 수 있는 공문서이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적었던 그 보증 금액이 정확히 적혀 있어서 임대인이 낸 허위 서류랑 그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는 공문서랑 보증금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거든요. 음, 이게 갑자기 생긴 문서가 아니라 저희 보증 심사를 했을 때도 있었던 공문서인데 예. 그때 당시에는 확인을 안 하고 지금 와서야 이렇게 수정했다는 거는 본인들의 과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를 반증하는 음,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사문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네, 와닿지 않는 음, 변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판결을 인정은 하지만 항소를 하는 그 이제 앞뒤가 다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분통이 터진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허위 서류 여부를 검증이 가능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정민호 씨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